안녕하세요. 함께해요. 의학용어 시간입니다. 몇 주차에 걸쳐서 의학용어를 학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의학용어가 익숙해질 거예요. 이제부터 의학용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용어는 간호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메디컬 터미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건의료인들 간에서 병원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한국말을 하는 사이에 이러한 의학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간호사 선생님 두 분이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65세 남자 환자 올드 MI인데 빰빼로 온코로피 예정입니다. 30분 간격으로 바이탈 사인 체크해 주시고 퍼미션 확인해 주십시오. 오피 후에도 카디오에서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인계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빰빼나 온코로피, 바이탈 사인 이런 용어를 모른다고 하면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보건의료인이라고 하면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인들은 이러한 의학용어를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의학용어를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의학용어의 기원을 안다. 두 번째, 의학용어에는 구성요소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구성요소를 안다. 그리고 의학용어의 결합형을 안다. 네 번째는 구성요소로 결합되지 않은 의학용어를 안다. 마지막으로 의학용어 학습 방법을 안다입니다. 가장 먼저 의학용어의 기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용어는 라틴어, 그리스 어원으로 된 것들이 있고요. 현대 언어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단어의 앞글자만 짜서 만드는 두문자어, 인명이나 지명을 딴 용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학용어의 기원은 그리스어와 라틴어 어원의 말인데요. 여기 앞에서 보듯이 아스라이티스라고 하는 것은 관절염을 뜻하는 의학용어인데 이것들은 그리스와 라틴어 어원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구성요소로 조합되어져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어나 라틴어 어원의 의학용어는 거의 7, 80%를 의학용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이 용어만 알아도 많은 의학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어원인 의학 용어는 구성요소에는 어근, 접미사, 접두사 또는 결합형 어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아스라이티스라고 하는 것도 아스로라고 하는 단어와 ITIS라고 하는 것이 연결된 것이에요. 아스로는 관절이라는 뜻이고 ITIS는 염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 관절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요소, 요건 어근이고 요거는 접미사가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뜻을 알게 되면 이 용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인명이나 지명 유래의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알츠하이머는 이 치매 증상을 나타나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처음 알아낸 의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런 치매를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병명을 지었죠. 또 여기에 나오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 나일이라고 하는 강가 유역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를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의학 용어에는 이런 인명이나 지명 유래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를 배웠을 때 이렇게 인명과 관련된 무엇이라고 얘기할 때는 소유격 보어인 어퍼스트로피를 작성을 하잖아요. 의학용어에서도 예전에는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를 써서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용어의 명료함,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퍼스트로피를 생략하는 추세입니다. 파킨슨스 디지즈, 이전에는 파킨슨 병을 이렇게 썼다 하면 최근에는 파킨슨 디지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격 보호인 어퍼스트로피를 작성했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머리 글자로 된 말입니다. 두문자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저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거죠. 여기 L, A, S, E, R을 따서 레이저라고 하는 용어로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문자어도 단어처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들이 의학용어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의학용어에서는 단어들을 쭉 다 이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응급상황이나 이런 데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두문자어인 약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에서는 레이저처럼 단어의 앞글자만 따서 약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 여러분 아시죠? 한국말로 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고요. 태어났을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질병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돼서 다양한 임상 증상을 나타나는 그런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요.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이라고 하는 단어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A, I, D, S가 합쳐져서 AIDS라고 쓰고 AIDS라고 읽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두문자어로 약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이 발전되고 이러한 의료 기술을 명명해야지 되는데, 현대 영어에서 의료 기술명을 명명해서 만들어진 현대 언어로 된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핵을 이용해서 스캔을 하고 진료에 이용하는 핵의학 스캐너 같은 용어, CT, MRI, PET-CT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검사 방법들이 있죠. 이런 것도 현대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CT나 MRI, PET-CT도 사실은 두 문자어입니다. CT는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의 약자이고요. MRI는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의 약자입니다. 지금까지 의학 용어의 기원을 살펴보았죠. 이제부터는 의학 용어를 만들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구성 요소로 조합된 용어를 살펴볼 것입니다. 구성 요소로 조합된 용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라틴어,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용어들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그럼 무엇이냐 하면 어근, 접미사, 접두사, 연결 모음 같은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워드 루트, 서픽스, 프리픽스 이런 용어는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이런 영어에서 뜻하는 말을 보게 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의학 용어의 많은 부분은 구성 요소 조합 원리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어근입니다. 그는 뿌리 근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니까 용어의 핵심, 용어의 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의학 용어의 토대가 되는 그런 구성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어근은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근에는 보통 대부분 접미사가 뒤에 위치해서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의학 용어에는 하나 이상의 어근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트로라고 하는 것은 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 액토미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게 되죠. 그럼 가스트렉토미가 되고, 이 액토미는 절제라는 뜻이어서 가스트렉토미는 위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사이아노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시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단어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오시스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이아노와 오시스를 합쳐보면 사이아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청색증입니다.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산소가 부족해서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들에서 청색증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보면 오스테오, 이것은 뼈, 골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스로 는 아까 관절이라고 잠깐 살펴보았어요. 이걸 세 개를 합치면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가 되죠. 이거는 뼈라고 했으니까 뼈 관절염이 됩니다. 이 아이티아이스는 염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합쳐보면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 요소의 어근은 의학 용어에서 핵심이 되지만 혼자 사용할 수는 없다. 뒤에 전미사가 오거나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 단어를 만들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어근은 하나 이상일 수도 있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전미사입니다. 이 미는 꼬림이에요. 그러니까 어근의 뒤에 연결되어서 어근의 뜻을 수식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미사는 대체로 과정이나 상태, 질환 또는 질병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모든 의학 용어에 전미사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미사의 예를 들어보면 많이 쓰는 것 중에 ITIS, 이티스는 염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톤실로라고 하는 것을, 톤실은 편도선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ITIS, 염증을 붙이게 되면 톤실라이티스가 되고 편도선의 염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편도선염이 되겠죠. 그리고 액토미라고 하는 전미사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수술 용어죠.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서 떼어내 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톤실이 편도선이라고 했는데 톤실에다가 액토미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이면 톤실렉토미가 되겠죠. 이것은 편도선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 편도선 수술 받아서 라고 할 때 그 편도선 수술은 톤실렉토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스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사이아노는 파란색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시스는 청색증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O하고 O가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모음이 두 개 붙어서 모음 하나는 그냥 생략을 해서 사이아노시스라고 O를 하나만 쓰게 되는데 청색증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인체에 산소가 부족해서 피부가 파랗게 되는 것을 청색증, 사이아노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접두사입니다. 머리두자를 이야기하고 프리픽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근 앞에 나오는 그런 말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근의 앞에 연결되어서 뜻을 수식해서 어근의 내용을 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접두사는 위치나 시간, 숫자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모든 의학 용어에 접두사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미사와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보면 프리,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죠. 뭐뭐의 전에 라는 뜻입니다. 프리나탈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 전의 뜻인데 네이트, 나탈이라고 하는 것도 네이트에다가 AR이라고 하는 것이 붙은 것이에요.
R은 뭐뭐의 뭐뭐과 관련된 이런 뜻입니다. nate는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개 합쳐서 natal이라고 하면 출생이란 뜻이 되겠죠. 출생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renatal 하면 출생 전의 태아기 때를 이야기하겠죠. 두 번째, 페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변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변이나 근처를 이야기해서 페리나타라고 하면 출생 전후에 이런 뜻이 되고요. 포스트라고 하면 뭐뭐 후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네이탈 하면 출생 후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접수사는 굉장히 많은데 주차별로 조금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성 요소는 연결 모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 컴바이닝, 컴바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음과 연결한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보통 알파벳 O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간혹 I나 E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근과 어근 사이에 보통 우리가 어근이 말의 핵심이 되는 용어라고 했죠. 구성 요소라고 했는데 어근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근이 하나 이상일 때 어근과 어근 사이에 보통 연결 모음인 O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어근과 전미사가 많이 붙잖아요. 이렇게 전미사가 붙을 때 뒤에 오는 전미사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알파벳 O를 붙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 전미사가 자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모음으로 시작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연결 모음 O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오라고 이렇게 카디까지만 사실 심장인데요. 카디 이렇게 발음하는 거 여기 뒤에 보면 아스로라고 발음하는 거 쉬운데 아스르 발음하기 어렵죠. 그래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것하고 또 연결할 때도 오를 사용하면 발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카디오 심장 이렇게 외우고요. 아스로 관절, 가스트로 위, 사이아노 청색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카디오, 아스로, 가스트로, 사이아노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근은 보통 오를 붙여서 연결 모음을 붙여서 외운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예시를 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단어가 intravenou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져 있습니다. intravenous는 intra는 뭐뭐의 안에 라고 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veno, 오를 붙인다고 했죠. 베노는 정맥이란 뜻이고요. 오스는 뭐뭐의 뭐뭐과 관련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면 정맥 내의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을 구성 요소로 잘라보면 인트라는 접두사가 되겠고요. 베노는 어근이 됩니다. 그리고 오스는 어근의 뒤에 붙어 있으니까 전미사가 되겠죠.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를 볼게요.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 오스테오는 뼈라는 뜻입니다. 뒤에 오는 뜻이 없는 연결 모음이고요. 아스로는 관절이란 뜻이고 ITIS는 염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골관절염이라고 하는 질병명이 됩니다.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는 골관절염이다. 이 의학 용어를 구성 요소로 분해해보면 오스테오, 뼈라는 뜻의 어근이에요. 그리고 아스로는 관절이라는 뜻의 어근이에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의학 용어에는 어근이 하나 이상일 수 있다 그랬죠. 두 개의 어근을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TIS는 전미사죠. 어근의 뒤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근과 어근 사이에는 발음 편하게 여기서 연결 모음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 골관절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어근이 두 개인 건데요. 머스큘로스켈레탈이라는 뜻이에요. 머스큘로는 근육, 머슬을 뜻하고요. 스켈레토는 골격, 본이 세워져 있는 우리의 골격이라고 하는 것 있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AL은 뭐뭇이 뭐뭇과 관련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면 머스큘로스켈레탈, 근골격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용어도 분해해 보면 머스큘로라고 하는 근육을 뜻하는 어근과 스켈레토, 골격을 뜻하는 스켈레토가 연결 모음 O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사실 여기에도 O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모음과 모음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모음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큘로스켈레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AR은 전미사인데요. 앞에서 이 뭐뭇과 관련된 뭐뭇이라는 뜻의 전미사를 살펴보았죠. 오스 또는 IC 이렇게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전미사가 있습니다. 단어에 따라서 지금 발음에 따라서 AL을 붙일 수도 있고 OUS나 IC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골격의 이런 뜻입니다. 머스큘로스켈레탈 한번 읽어보시죠. 머스큘로스켈레탈. 네 번째 단어는 디스, 어려운, 아픈, 비정상적인 이렇게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푸니아라고 하는 호흡을 뜻하는 용어가 합쳐진 것이죠. 두 개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디스푸니아지만 실제적으로 P는 무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하지 않아요. 디스프니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다. 호흡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호흡곤란이 되겠죠. 이것도 구성 요소로 잘라보면 여기는 어근이 없는데요. 이런 단어는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디스는 접두사가 되고요. 푸니아는 전미사가 됩니다. 그래서 디스푸니아 합치면 호흡곤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호흡을 전미사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에서는 호흡은 어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흡을 어근으로 본다 그러면 디스가 접두사고 접두사가 붙어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예시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앞에 예시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은 결합형입니다. 그래서 결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근에다가 연결모음 O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근은 결합형으로 외우는 것이 발음하기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합형 어근은 어근에다가 이렇게 O를 표현한 것인데 어근 슬래시 O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형 연결모음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와 연결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인 경우에는 어근에 붙어 있는 이 오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음이라면 앞에 오는 모음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I나 E가 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엔테로이티스, 그래서 엔테로이티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I와 연결 모음에 있는 O가 둘 다 모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I는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테라이티스 이렇게 됩니다. 장염을 뜻합니다. 엔테로는 장을 뜻하고요. ITIS는 염증을 토해서 장에 염증이 있어서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픈 그런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결합형 어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서 읽어보세요. 아스로 관절, 헤파토 간, 헤파토 간, 가스트로 위, 가스트로 위, 카디오 심장, 카디오 심장,
네프로, 신장, 네프로, 신장. 네, 이렇게 아스로, 헤파토, 가스트로, 카디오, 네프로와 같이 뒤에 오를 붙여서 결합형 어근으로 외우면 발음하기도 쉽고 외워지기가 편합니다. 자, 그럼 응용하기 시간입니다. 어근에 전미사를 붙여서 의역 용어를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근과 전미사를 조합해서 의역 용어를 학습할 건데, 전미사의 첫 글자가 모음인 이티스, 염증이라고 하는 ITIS를 어근에 연결해서 의학 용어를 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는 그런 질병명이지만 이 어근을 알면 ITIS를 붙여서 무슨 염증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연습 문제 1번은 관절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까 염증은 ITIS라고 전미사를 쓴다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 앞에 어근은 관절에 관련된 어근이 나오면 되겠네요. 관절 무엇이라고 했죠? 네, 아스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붙여보면 아스로이티스 이렇게 되는데 발음상 좋지 않죠. 자, 이런 경우 어근과 전미사를 연결할 때 이 연결 모음은 전미사의 첫 글자가 모음으로 시작하지 않을 때만, 그러니까 자음으로 시작할 때만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염증에 해당하는 이 ITIS, ETS는 모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모음과 모음이 만났어요. 이런 경우에 앞에 있는 연결 모음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 모음 O를 삭제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정답은 아스라이티스가 되겠습니다. 쉽죠? 두 번째는 간염입니다. 염증은 이티스, ITIS가 붙어 있고요. 간에 발생하는 염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연결형, 결합형 어근을 살펴보았죠? 간이 무엇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간은 헤파토였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ITIS가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이 O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염 정답은 헤파타이티스, 간에 발생하는 염증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심장에 발생하는 염증이라고 합니다. ITIS 전미사가 나와 있고요. 심장을 뜻하는 어근이 나와주면 되겠죠? 심장을 뜻하는 결합형 어근 카디오입니다. I로 시작하기 때문에 O는 삭제합니다. 심장염의 정답은 그래서 카다이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위염입니다. ITIT는 그대로 있고요. 위를 뜻하는 어근이 나와주면 되겠네요. 위를 뜻하는 어근 가스트로가 나왔고 뒤에 전미사가 I 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O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위염의 의학용어는 가스트라이티스가 되겠습니다. 가스트라이티스, 위염. 너무 쉽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심장에 발생하는 염증, 심장염입니다. 콩팥염이라고도 하죠. 콩팥, 심장에 해당하는 어근을 생각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콩팥에 해당하는 어근, 네프로고, 그래서 정답은 네프라이티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근과 전미사인데 전미사 첫 글자가 모음이 아닌 자음으로 시작하는 스코피, 내시경 검사라고 하는 것을 어근에 연결해서 의학용어를 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입니다. 내시경 검사는 스코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우리는 위에 해당하는 결합형 어근만 알면 되겠네요. 위는 아까 배웠죠. 가스트로입니다. 그런데 뒤에 오는 전미사가 첫 글자가
자음이에요. 모음이 아니죠. 자음일 경우에는 이 오는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 검사는 가스트로스코피라고 읽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내시경 검사는 스코피입니다. 대장의 어근은 우리가 안 배웠죠? 콜로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콜로노를 앞에 붙이면 되겠죠. 대장 내시경 검사는 콜로노를 앞에 붙여서 연결 모음은 그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콜로노스코피가 되겠습니다. 콜로노스코피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참 쉽죠? 그래서 뒤에 오는 전미사가 자음이다 라고 하면 연결모음 오는 사용한다. 의학용어는 이렇게 라틴어나 그리스어처럼 구성요소로 조합되는 용어가 있지만 일부는 구성요소로 조합되지 않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구성요소로 조합되지 않은 용어인 경우에는 외워야 된다는 것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성요소로 조합되지 않는 비조합 용어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 앞에 의학용어 기원을 배웠죠? 주문자와 같은 것들입니다. 약어로 되는 것들은 외워야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명이나 지명 유래의 말도 외워야 되겠죠. 세 번째는 현대 언어입니다. 현대 언어 같은 것도 영어로 된 거기 때문에 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어나 라틴어 어원의 말이어서 구성 요소로 조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조합 내용 가지고는 뜻을 알기 어려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의 경우에는 그냥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orthopedics라고 하는 용어는 정형외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구성요소예요. 라틴어 그리스어 어원이기 때문에 ortho라고 하는 어원과 pedo라고 하는 어원, IC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rtho라는 뜻은 바른, 곧은이라는 straight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pedo라고 하는 것은 아이 또는 발, 풋을 이야기하거든요. 발을 뜻하는 용어고 이 뒤에 붙어있는 IC는 뭐뭐의 뭐뭐과 관련된을 뜻하는 형용사화하는 그런 전미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쳐보게 되면 곧바른 아이와 관련된, 똑바른 아이와 관련된 이런 뜻이죠. 발로 써도 똑바른 발과 관련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정형외과라는 의미를 유추하기는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외워야 하는 거예요. 실제 orthopedics라고 하는 정형외과 어원이 나오게 된 거는 옛날에는 소아마비 등으로 해서 이제는 똑바르고 곧은 척추나 골격을 갖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죠. 그 아이들의 골격을 반드시 펴주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들을 정형외과 의사라고 이야기를 부르면서 이런 orthopedics가 정형외과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의학용어의 구성 요소는 어근, 전미사, 접두사, 연결모음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구성 요소로 조합된 의학용어는 그리스어, 라틴어 어원의 말들인데 구성 요소의 뜻을 파악하여 이해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로 조합되지 않은 의학용어는 인명이나 지명 유래 용어, 주문자어, 현대언어 등이 있고 라틴어 그리스어 중에서도 이 구성 요소의 뜻을 알아도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조건 암기하는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학용어 학습 방법은 첫 번째, 구성 요소로 조합된 의학용어는 구성 요소를 분해하고 또 그 구성 요소의 뜻을 이해하고 다시 구성 요소를 조합해 보면 더 많은 의학용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로 조합되지 않은 의학용어의 학습 방법은 암기가 최선입니다. 의학용어는 3단계 3법칙으로 외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orthopedics라고 하는 정형외과 어원이 나오게 된 거는 옛날에는 소아마비 등으로 해서 이제는 똑바르고 곧은
척추나 골격을 갖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죠. 그 아이들의 골격을 반드시 펴주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들을 정형외과 의사라고 이야기를 부르면서 이런 올소페딕스가 정형외과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의학용어의 구성 요소는 어근, 전미사, 접두사, 연결모음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구성 요소로 조합된 의학용어는 그리스어, 라틴어 어원의 말들인데 구성 요소의 뜻을 파악하여 이해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로 조합되지 않은 의학용어는 인명이나 지명률의 용어, 주문자어, 현대언어 등이 있고 라틴어, 그리스어 중에서도 이 구성 요소의 뜻을 알아도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조건 암기하는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학용어 학습 방법은 첫 번째, 구성 요소로 조합된 의학용어는 구성 요소를 분해하고 또 그 구성 요소의 뜻을 이해하고 다시 구성 요소를 조합해 보면 더 많은 의학용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로 조합되지 않은 의학용어의 학습 방법은 암기가 최선입니다. 의학용어는 3단계 3법칙으로 외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용어도 언어입니다. 우리가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읽고 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발음 연습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의학용어를 배우면서 영어를 잘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의학용어 사용은 영어처럼 문장을 주어, 동사, 형용사, 목적어 이런 것들을 다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 사이사이에 의학용어를 섞어 써서 보건의료인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서 중간에 의학용어를 삽입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해도 발음이 원어민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한 발음도 원어민이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 내에서 의료인과 내가 하는 발음대로 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배운 의학용어 학습법에 따라 꾸준히만 한다면 누구나 의학용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원리를 이해하니까 좀 쉽죠? 다음 시간에도 또 의학용어를 재밌게 배워보도록 합시다.